하지만 해야 돼. 오늘은 80쪽에 있는 14 연립 1차 부등식. 사실 이게요, 예전에는 고1 학생들이 안 배우던 거예요. 이거 중학교 2학년 겁니다. 옛날에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1차 부등식부터 연립부등식까지 배웠었어요. 근데 연립부등식 파트가 이제 고1로 확 올라와 버렸죠. 왜냐고요? 몇몇 문제가 좀 어려웠거든요. 2학년이 중2가 풀기에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쉬울 거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내용은 그냥 1차 부등식은 푸는 방법 알잖아. 그치? 1차 부등식이야 뭐 기본적으로 푸는 방식이 뭐겠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긴 게 1차 부등식 맞아요? 니들 이거의 해를 구할 수는 있어? 다음 부등식 얘의 해를 구하시오. 그럼 뭐로 쓰는 거네, 답을?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만족하는 x값을 찾으라는 얘기니까요. x는 어떻다 이렇게 답을 쓰라는 얘기잖아요. 답이 뭐예요? 아, a분의 b보다 뭐? 아니죠. 답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 그럼 양변을 x로 나누면 어떻죠? 좌변은 x고 우변은 a분의 b인데 내가 지금 양변을 x로 나눴다. 즉, a로 나눴다. 즉, 양수로 나눈 거잖아요. 부등호 방향이 어떨 것 같아요? 처음 거와 똑같죠. 첫 번째, a가 양수면 x는 a분의 b보다 크다. 그럼 두 번째, a가 음수면요? 이때는 똑같이 좌변은 x고 우변은 a분의 b 아닌가? 하지만 이때는 양변을 a, 즉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당연히 바뀌어야죠. 이렇게. 이게 끝인가요? 내가 여기 1차 부등식이라고 안 썼는데 그냥 부등식이라고 썼는데 1차 부등식 아니잖아?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뭐죠? A가 0인 경우죠. A가 0인 경우는 이제 B 값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B를 일단 기본적으로 3개로 나눠볼게요. B가 양수인 경우, B가 0인 경우, B가 음수인 경우. 그리고 이거를 생각이 좀 힘들다, 나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싶으면요. 숫자를 하나씩 넣어서 생각해봐도 괜찮아요. B가 양수라는 얘기니까 뭐 예를 들어서 B가 1인 경우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 부등식, 다시 요 부등식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제는 A는 0이니까 좌변은 0 곱하기 X인 거고 B가 내가 방금 1로 예를 들었으니까 B가 1이라면 저 부등식은 이거네 생긴 게 맞아요? 그럼 이 부등식은 어때요? 좌변에다가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한다 한들 좌변은 0 아닌가요? 우변은 1이고 0이 1보다 큰가요? 아니잖아. 만족하는 X가 어떻다? 없죠. 그래서 이때는 X는 존재하지 않는다. 없답니다. 이때 X는. 왜냐면 우리는 해를 구할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X는 어떻다, X는 어떻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게 X는 없다 이렇게 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X는 어떻다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가요? 두 번째 B가 0인 경우는요. 이건 B가 0이라고 했으니까 A도 0, B도 0이네. 그럼 좌변은 0 곱하기 X고 곱하기 우변 0이니까 저 부등식은 이렇게 쓰는 거네. 이제 저 파란색 네모친 부등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두 번째는 이것도 어떻죠? 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0은 0보다 큰 게 아니니까. 얘도 마찬가지인 게 x는 없다예요. 얘는요. b가 0보다 작다고? 예를 들어서 b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그럼 좌변은 0 곱하기 x고 우변은 마이너스 1이고 부등호는 이렇게 되겠네. 자, 저 네모친 부등식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분명히. 이때는 어떻죠? x가? 좌변은 0 무조건. 우변은 마이너스 1. 0이 마이너스보다 크잖아. 성립하잖아. 이게 더 뭐라 쓰는 거야 x는? 모든 실수입니다. 어떤 실수를 다 대입해도 성립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특수하게 나오는 형태죠. 지금처럼 A가 0인 경우는요. B가 양수이거나 0일 때는 해가 없다.
근데 B가 음수인 경우에 한해서만 모든 실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all or nothing이라고 할까? 0%, 100% 이런 느낌. 얘네들은 해가 약간 50% 같은 느낌이야. 절반. 이쪽보다 큰 쪽만 나온다. 이쪽보다 작은 쪽만 나온다. 약간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은 이제 0%이거나 100%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 나오죠. 이게 부등식을 푸는 정확한 방식이죠. 근데 이 과정도 역시 중2 때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즘 교과 과정에서는 안 배울 수 있어도 예전 이거 다 중2 과정에서 다 배우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반복될 뿐이고요. 이 앞에 연립이 붙었으니까 이제 뭐야? 이런 부등식이 2개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또는 뭐 3개가 나오던가. 그럼 당연히 이거 어떻게 푸는 걸 것 같아? 니들이 배웠잖아 이거. 하나의 부등식, 예를 들어서 해가 이렇게 나왔어. x 1보다 크다. 이거 우리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그렸던 거 혹시 기억나요? 사실 이 그림도 초등학교 책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초등학교 책은 이렇게 색칠하는 거 나오더라. 여기 색칠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라인에다가 색칠하는 걸로 나오더라고. 초등학교 책 보니까. 이런 거 본 적 있어? 아니 우리 아들 책 보니까 이거 있던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 이제 선이 겹쳐서 잘 안 보이니까, 그렇지? 선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공중에 약간 띄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걸 푸니까 해가 이렇게 나왔어. 얘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이제 높낮이를 좀 다르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겹치는 부분, 왜냐면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걸 찾겠다는 뜻이니까 1번을 만족시키는 x는 다 여기에 있고 2번을 만족시키는 x는 다 이쪽에 있으니 1, 2번을 모두 만족시키는 x는 이렇게 두 겹으로 겹쳐진 여기에 있을 거니 정답은 1보다 크고 2 이하야.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바로 연립부등식의 풀이다라는 거까지를 아마 선행으로 다 배웠을 것 같아. 기억이 나지? 근데 이 과정이 이게 어렵니? 아니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중2 때도 이거 배웠다고요. 심지어 그 선행을 한 친구들은 아마 경험을 해봤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과부족 문제라고 알아요? 또는 만족하는 정수가 3개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 알아요? 네, 이런 게 등장해도 중2가 이걸 풀었다고요. 근데 그게 한쪽에서는 이게 어렵다고 한 거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싹 다 고등과정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 단원 하면서 좀 그나마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게 아마 과부족 문제 또는 요런 만족하는 자연수는 4개다. 뭐 이런 식의 몇 개다를 해놓은 문제. 그 다음에야 뭐 이제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하나 이상 들어가는 것들.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정도? 뭐 소금물 농도 뭐 이런 문제야 뭐 워낙 흔하니까 넘어갈게요. 아마 농도 문제가 요즘 중학생들 잘 안 푸는 것 같아. 니들은 풀었니? 농도가 뭔지 알지?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스타일이 아마 이 단원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에 해당할 겁니다. 나머지는 할만해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쓱 보고 풀어볼 테니 오늘은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이제 천천히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빨리 이제 정상 교대에 올라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너무 나태했죠? 지금 학교 분위기도 아마 개판 났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벌써부터 시험 망했어. 나는 이제 재수할 거야. 나는 자퇴할 거야. 뭐 이런 놈들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5월이다 보니까 또 행사가 많잖아요. 좀 있으면 또 뭐 스승의 날이니 뭐니 할 거고, 뭐 학교 체육대회나 뭐 수학여행 등등등, 그쵸? 되게 많죠, 이것저것. 되게 약간 붕 뜬 기분이라 아마 지금 되게 개차반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워밍업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많이는 안 할 테니까. 알겠지? 예. 조금이라도 하라고 일단. 82쪽. 기출문제 맛보기. 7번 문제. 뭐 간단한 연습이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풀라고 시키면 대부분 다 맞아요. 실수로 틀리는 거 빼놓고는 다 맞을 겁니다. 그냥 보고 맞아, 저런 게 있었지라고 하는 것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
그리고 3x고요. 이쪽 6x죠. 좌변으로 쓸까요, 그냥? 이거 이항하면 좌변 마이너스 3x예요. 그쵸? 상수항은 플러스 10인데 이항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첫 번째 부등식을 전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거고요. 얘가 아까 얘기했듯이 양변을 x계수인 마이너스 3으로 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을 풀면 x는 4보다 작다. 두 번째 거야 뭐 요거 바로 이항하면 바로 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x는 1보다 크다. 그래서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거예요. 정수 따지면 2, 3밖에 없겠죠. 그럼 정답은 2개일 거고요. 근데 이거 풀 때 이제 그나마 주의사항을 하나 추가한다면 이걸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숫자 하나 나오고 숫자 나오니까 그냥 의뢰 이렇거니 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물론 맞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끔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이거 연립부등식 해가 뭐야 그러면? 이때는 x가 4보다 크다죠. 안 그래요? 수직선 그리면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1보다 커야 되고요. 4보다 커야 돼요. 겹치는 부분 여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도 그냥 무심결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쓴다니까 답을. 1 나오고 4 나왔어. 응, 1, 4. 이렇게 쓴다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찬찬히 좀 보세요. 아니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4보다 작대. 그럼 수직선에서 4보다 작은 건 이렇게 그리는 거고 1보다 크대. 1보다 큰 건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그럼 겹치는 부분은 0이니까 정답은 1부터 4까지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게 쉽지? 내가 니들을 지금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야. 이제 한 2달째긴 한데 얼마 안 됐죠? 그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벌써 이런 비슷한 실수류를 내가 몇 개를 받은 줄 알아? 니들 이번 시험지에서도 정말 실수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끝냈습니까? 그럼 다행이에요. 차라리. 여러분이 맞은 점수가 정말 실수 하나도 없이 100% 여러분 실력만이라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파이를 안 써서 틀렸고요. 이건 더하기인데 나누기로 봤고요.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면 죽어야죠. 죽여버려야 돼. 그냥. 그래 안 그래?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집중만 잘했어도 지금보다 10점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집중만 잘했어도 10점이 올라가. 그럼 등급이 하나 올라갈 거야. 심지어. 니들은 등급이 크다니까. 5등급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등급에 걸리는 애들 이제 눈물 날 거야 이제. 아까도 좀 전에 그러더라고. 자기가 수학이 74.9인데 2등급 컷이 75라는 거예요. 0.1점 차이는 3등급이 된 거야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했어도 1등급이 올라가는데 깜빡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좀 이번 기회에 좀 없애보라고. 한번 시험 봤으니까 이제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하는구먼. 내가 이렇게 덤벙 되는구먼. 이렇게 알 테니까 이런 거 풀 때도 마찬가지라서 좀 꼼꼼히 좀 보세요. 어렵지 않잖아. 그치? 8번. 내가 얘기하는 게 이 책을 풀 때만큼은 한 번에 100점 맞은 생각으로 푸세요. 틀린 거 고치면 되지가 아니라 틀린 게 아예 안 나오도록 꼼꼼히 풀란 얘기입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는 똑같은 문제죠. 뭐. 그쵸? x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좌변에 x만 남으니까 첫 번째 거 풀면 x는 9보다 작다고요. 요 x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좌변에 마이너스 4x가 되겠네. 그치? 플러스 5가 이항되면은 마이너스 5 돼가지고 상수항이 총 마이너스 8 되죠.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양변을 x 계수 마이너스로 나눠졌을 때 부도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될 거고 이렇게. 그쵸? 이해 가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랑 요거예요. 요거 두 개 연립하면 해가 어떻게 나오죠? 2 이상 9 미만.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한 거 같은데. 야, 이 안에 정수 몇 개 있어? 왜요? 오, 그건 기억이 나요, 그러면? 수업했는데 한번? 설마 이 이름 혼내줄 거예요, 진짜? 내가 어떤 얘기 했냐면은 이쪽도 정수고 이쪽도 정수. 한쪽엔 등호가 있고 한쪽엔 등호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9 빼기 2 이렇게 하는 겁니다. 셀 때. 정수를 셀 때. 이해 가요? 기억나요? 7개가 있죠. 그래서 졸리지? 졸리냐?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이 기복 없이 이걸 꾸준히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니들 어떤 줄 알아? 시험 때는 조금 하는 것 같다가 시험 아니면 이렇게 시험 때 조금 하다가 이게 길죠 꽤. 이건 짧고 그치? 어? 그게 무서운 거야. 꾸준히 계속하는 게 되게 무서운 거야. 누가 그러는데 서울대를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알아요? 하루에 매일매일 3시간씩 공부하면 된대요. 정말 쉽죠? 매일매일 3시간이에요. 어린이날도 3시간. 일요일도 3시간. 시험이 끝난 날도 3시간. 추석에도 3시간. 매일매일 3시간.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쉴래요가 없고 매일매일 3시간이래요. 쉬워 보여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팍 집중해서 팍 하라는 게 아니라 꾸준함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서 유지해야 돼. 그거를. 졸려.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졸리다니까. 몇 번을 얘기해. 뭐라도 하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 마찬가지로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를 찾는 건데 뭐 요거는 3x 마이너스 a 넘어가면 플러스 a니까 이쪽은 11 더하기 a. 아니 문자가 있다 한들 내용은 똑같잖아. 그치? x항은 좌변에 상수항은 우변에. 그 다음 단계가 뭐였지? x의 개수로 나눈다. 그러면은 양수니까 방향이 안 바뀌어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지 뭘. 그치? 첫 번째 해 이해 갔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게 마이너스 8 이항 상수항 이항하면 이쪽은 플러스 8이니까 좌변은 5x고 우변은 15예요. 양변을 5로 나누면 양수로 나눴으니까 방향은 안 바뀌어. 그래서 첫 번째 해는 이렇게, 두 번째 해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연립부등식 해는 다음과 같다. 그럼 뭔 뜻이겠어요? 당연히 숫자를 이렇게 매칭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x가 누구보다 작아요. 그 작아요를 이렇게 보다시피 6에 매칭하라는 얘기고, 그치? x는 누구보다 커요 라고 하는 이 크다라는 얘를 여기에 매칭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각각 매칭을 시키는, 이렇게 연결시키는 문제인 거죠. 따라서 b가 얼마고요? 3이고요. 요 값이 6 나오려면은 분자가 18 나와야 되네? a는 7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a 값, b 값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죠? 내가 말하는 거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답을 못 푸는 건 아닐 테니까. 아, 저렇게 매칭하는 개념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 거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비슷하게 나오네요. 3x 빼기 5가 4보다 작아요와 x는 a 이상이에요. 요곳에 만족하는 정수 x가 2개가 있대요. 자, 뭐 요 책에서 그나마 좀 쓸만한 문제라고 하면 아마 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좀 쓸만한 문제. 예, 조금 한 5개 만점에 한 2개 정도. 별 3개? 난이도가 아니라 중요도로 봤을 때 그냥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수값이 몇 개 있어요 라는 스타일 문제가 이게 원래 중학교 2학년도 풀던 건데 중2 애들이 이걸 좀 빡세게 느꼈나 봐요. 근데 어느 학교 중학교 시험지 보니까 나오던데? 고등학교 시험지보다 어렵던데? 이런 거보다? 푸는 방식은 똑같죠. 위에 거는 일단 마이너스 5 이항에서 플러스 5 되면 우변이 9일 테니까 3x는 9보다 작아요.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3보다 작아요죠. 1번 부등식 풀었고요. 2번은 이미 풀려 있어. 이건 뭐 풀 것도 없지. 그치? 2번 부등식은 a 이상이다니까. 그럼 이건 잘 봐야 돼. 이제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 수직선을 그려놓고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정수값이잖아. 정수값. 보통 니들 수직선 그릴 때는 정수마다 이렇게 눈금 이렇게 그리는 거 알아요 혹시? 그러지 않나요? 보통 정수에 이렇게 눈금 표시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수직선에다가는 보통 정수에다 이렇게 눈금 표시한단 말이야. 1번의 해가 3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거까지만 보고 1번을 풀어서 지금 현재 1번만. 정수값이 두 개가 나온다면 그 두 개가 누구랑 누구인지 이해가 가요? 요 범위 내에서 이제 아직 요 2번을 안 그리긴 했지만 2번을 그렸을 때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가 누구랑 누구일 것 같아요? 이 모양은 이 모양 아닌가? 모양이? 이걸 여기다 딱 갖다 붙여서 겹친 부분을 찾을 때 거기에 정수가 두 개, 이 눈금이 두 개 걸리려면 정수가 누구랑 누구겠어? 1과 2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0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이 이렇게 그려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일단 만족하는 정수 x값은 두 개예요. 1과 2. 잘 들어봐. 이 파란 동그라미가 누구야? 그게 A인 거지. 그치? 여기가 A잖아. 눈금 위치가. 그래서 보다시피 A가 어때야 한다는 거야? A가 일단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 가요? 그 다음 혹시 이 파란 동그라미 색칠한 부분이 0과 1 사이가 아니라 혹시 정확하게 1에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 들어봐. 얘는 분명히 색칠하는 개념인 거야. 그치? 여기 동호가 있으니까 색칠하는 개념인 거야. 색칠 여기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때는 해가 몇 개예요? 정수 x는? 역시나 두 개 아닌가요? 1과 2. 그 얘기는 요 눈금이 1이라는 곳에 딱 붙어도 돼요. 무슨 말이냐고? 눈금이 1과 붙어도 돼요. 이렇게. 반대로 이 사이에 있는 건 확실한데 혹시 이 눈금이 0에 붙는 건 어떨까요? 이러면 실제로 정수는 만족하는 정수 x는 0, 1, 2, 3개 아닌가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눈금, 내 파랗게 색칠한 거 여기 동그라미 색칠한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색칠한 부분이 0과 똑같은 곳에 있어져 버리면 지금처럼 3개가 나와요. 무슨 얘기야? A는 0과 같은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3개니까.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거를 쓰는 건 바로 0보다 크고 1 이하다라는 이런 정답이 나옵니다. 이거 이해 갔나요? 자, 지금은 이게 문제가 쉬워. 요 책이라 그런 것 같아. 만렙 유형에 가면 아마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고, 여러분 기출 문제를 풀면 또 이제 왕창 어려운 게 있을 거고, 모의고사 보면은 이제 눈물 날 거예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눈물 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게 이제 되게 어려워지는 거야, 요게. 여기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할만해서 중2도 풀만한데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유형 만렙이나 기출 문제 같은 것보다 알겠지만 이제 어려운 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여러분 눈높이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높이에서 어려운 게 나올 거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저러긴 정도일 텐데 나중에 가서 얘기합시다. 꽤 어려워하더라고 애들이 보니까. 10번까지 했죠? 11번 이제 좀 쉬워요. 문제가 몇 개 없습니다. 이런 부등식은 이를 뭐라고 배웠니? 이건 뭐라고 배웠어? 뭐 딱히 어떤 용어가 있진 않거든? 나는 이런 부등식을 보통 이제 직렬로 부르거든요. 직렬. 부등식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원래 이 부등식은 어떤 부등식이냐면은 하나는 얘, 하나는 얘. 이 두 개의 부등식을 저렇게 쓴 거잖아요. 그렇죠? 요걸 내가 이제 보통 병렬로 부르죠. 병렬. 병렬 형태를 직렬 형태로 쓴 거죠. 다시 할게요. 연립방정식 할 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이런 거 푸는 방법? 이거 어떻게 푼다 배웠어? A는 B, B는 C로만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풀 때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걸로만 풀어야 돼? 그러면요? 다른 게 뭔데요? AC?
A는 C고 B는 C고 이 두 가지가 있나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나요? 오, 왜 쳐다봐? 아, 이게 희한한 애들이네. 이놈들은 왜, 그 중간줄에 앉는 애들은 뭔가 막힌다 싶으면 왜 자꾸 뒤를 쳐다보는 거야, 왜 자꾸. 뒤에 자꾸 이렇게 헬프를 요청하고 있어. 했어. 좀 도와줘. 너 뭐야? 에? 너 뭐야? 뭐가 있어 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능력이야, 임마. 내가 지금 빼놓고 센 거 있나? 겹친 거 있나? 이런 거 보는 것도 능력이지. 하나 빠졌어 지금 목에. 힌트 줄까요? 이건 A가 겹쳤고요. 이건 C가 겹쳤어요 지금. A는 B고 B는 C. 그래! 뭔 말인지 이해 가? 연립방정식은 셋 중에 아무거나 풀어도 됩니다. 부등식은요? A는 B보다 작고 A는 C보다 작다? A는 C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 세 개 아무거나 다 풀어도 돼요? 안 돼요. 부등식은 안 돼요. 이건 등식이니까 상관없는데 이건 부등식이라 안 돼요. 부등식은요 무조건 얘로만 풉니다.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해와 이 해가 같지 않아요. 해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동치가 아니에요. 어렵죠 말이? 동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 부등식은 무조건 이렇게만 풀어야 돼요. 요렇게 하나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 부등식은 이렇게 푸는 게 맞지만 병렬 형태로 이것도 귀찮다. 특히나 지금처럼 x가 가운데만 있어 이렇게. 이럴 때는 보통 이렇게 안 풀죠. 아까처럼. 어떻게 풀죠? 이 마이너스 없애려면 뭐 하면 될 것 같아? 5씩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 셋 다 5씩 더하자. 이거는 8, 가운데는 2x, 오른쪽은 12. 자, 곱하기 1을 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 나누기 2씩 하자. 양수로 나눴네? 부동량 바뀌지 않고요. 8 나누기 2에서 4, x, 12 나누기 6. 답 나왔네. x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보통 이렇게 풀죠. 아까처럼 나눠서 풀지 않고 병렬로 풀지 않고 그냥 이 상태 직령 그 상태로 풀어요. 단! 보통 언제 그런 거 한다고요? 보통 언제? x가 가운데만 있을 때. 난 이거 분명히 언급을 했다고 이렇게. 근데 이놈들은 나중에 풀 때 꼭 이상하게 풀고 와서 선생님 왜 안 풀리죠? 이런 거 있다니까. 언급했잖아. x가 가운데만 있을 때는 보통 이 방법을 써요. 보통 지금처럼 하는 방법. 그게 아닐 때는 아까처럼 병렬로 된 걸로 고쳐서 푸는데 병렬은 참고로 이 세 번째 방법 얘만 씁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갔나요? 그게 방금 얘가 얘기한 12번 같은 거지. 12번은 어때? 마이너스 2x 빼기 4, x 더하기 2, 마이너스 3x 더하기 10. 다음 부등식을 풀래. 그래서 정수 x의 개수를 찾으래. 어때요? x가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 보다시피. 그치? 쟤는 그런데. 그래서 얘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와서 푸는 거죠. 이해 가죠? 요 식을 볼까요? x를 이항하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항하면 플러스 4서 우변은 6 나올 거고요. x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양변을 마삼으로 나누게 되면 방향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1번 부등식 해 이해 가죠? 요 물결 표시 2번 부등식을 풀 때 마이너스 3x 이항하면 좌변은 4x고 2를 이항하면 마이너스에서 우변은 8이고요.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x는 2 이하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요거 두 개인데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거 할 때 조심하라고요. 뭐 지금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거 두 개 연립하면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게 나옵니다. 쓸 때는 부등식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수직선으로 봤을 때는 작은 숫자, 중간 숫자, 큰 숫자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잖아, 숫자가.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게 부등식도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숫자가 나오게 적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숫자가 나오게.
이 기본인데도 이 그지 같은 것들은 엉망진창으로 적죠. 제발 룰 좀 지킵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 적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해는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것도 깐깐한 쌤들은 이것도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거꾸로 썼을 때. 그러니까 좀 잘 쓰라고요. 알겠죠? 정수 x는 몇 개? 지금은 두호가 양쪽에 있네? 아, 여기 없구나. 치워. 지워? 치워. 오케이, 고마워요. 등호 한쪽은 있고 한쪽 없네? 몇 개야, 그러면? 빼서 4개가 되겠죠. 이해 가셨죠? 어렵지 않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아까 얘기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네. 예를 들어서 과부족 문제가 혹시 뭔지 기억나? 해봤어? 과부족? 그러니까 사람이 텐트에 들어갈 건데 한 텐트에 6명씩 들어가면은 사람이 4명 남고 이런 문제 기억나? 그 문제 잘해? 오, 잘한대. 기대할게요. 절대값이 있는 거. 절대값 같은 경우는 절대값 자체 때문이 아니라 식이 되게 아마 복잡하게 나올 건데요. 이게 그래프 성질을 이용해야 쉽게 풀리는 문제를 가끔씩 내거든요. 여기는 없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때 다시 보여줄게요.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1차 분호식을 푸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언급하고 하는 게 좋을까? 절대값 x는 3보다 작다. 이거 혹시 뭔지 아나요? 절대값 x는 3, 등호 쓸까? 쓰자. 이거 혹시 뭔지 알아요? 뭔데? 이거 써야 돼? 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알고 있어. 왜요? 왜 그런지 한번 저 옆에 있는, 뒤에 앉아있는 저 멍 때리는 친구들을 위해 설명해 줄래요? x가 5보다 클 때는 아, 그래, 맞아. 그것도. 3보다 어. 작거나 같고 음수일 때는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서. 방금 그렇게 푼 거였어? 네. 나는 쉽게 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니들 절대값을 언제 배웠는지 알아? 맨 처음에? 중3, 중1 때 배워요. 절대값을. 그때 뭐라고 배웠는지 알아요? 절대값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이렇게 배웁니다. 맨 처음 배울 때. 그래서 수직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3이 있어. 이 거리가 얼마하게? 그게 이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5가 있어. 이 거리가 얼마하게? 그게 5인 거죠. 맨 처음 이렇게 배워요. 절대값은 거리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다. 근데 숫자로 놓고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중학교 1학년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호를 떼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중학교 1학년 그 눈높이에서는. 부호는 떼면 되는 그게 절대값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맞는 말인가요? 틀리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이게 뭔데요? 뭐요? 답이 뭐죠? 뭐래 이씨. 답이 뭐죠? 아니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이걸 몰라? 이게 뭐냐고요? 간단히 하면 절대값 기호를 없애면 뭐죠? 와우 열받아. 아우 투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게 언제 나오죠? 이제 조금 어려운 책은 중1 때부터. 보통은 중3 때부터 나와요 이게. 이게 뭔데? 이거지 뭘. A가 음수일 때 루트 A 제곱을 간단히 하시오.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절대값이라는 게 부호를 떼는 것이 아니었어? 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부터 똑바로 배우는 게 좋죠. 절대값은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닌가? 양수면은 그대로 쓰고 음수면은 어떻게 쓴다? 부호를 뗀다가 아니야. 오히려 마이너스 1을 곱한다지. 부호를 하나 더 붙인다야 오히려. 그래서 5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음수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한 이렇게 쓰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가냐? 설명이? 그럼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 이게 결국? 수직선 위에 원점이 있고 어딘가에 x가 있어요. 이 거리가 절대값 x라고요. 그 거리가 3 이하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수직선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어디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3까지 갈 수 있죠. 왜냐면 3 이하니까 거리가. 너 지금부터 시작해서 도망갈 건데 술래잡기야. 3km 이하까지만 가야 돼 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겠고 서쪽으로 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즉 x는 요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야 이 거리가 3 이하죠. 따라서 x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이 사이죠. 이거 이해 가요? 거리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 거리? 그게 싫으면은 네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푼다? x 첫 번째 x가 0 이상일 때는 이거 절대값 x는 그냥 x랑 같은 거니까 이런단 얘기고 따라서 요거 두 개 연립을 하면은 x는 0 이상 3 이하라는 거고 반대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절대값은 마이너스 x랑 같은 거니까 이 부등식이란 얘기고 이거 풀면은 양변 마이너스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올 테니까 요거랑 요거랑 연립하면은 이때는 해가 요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것도 정답이고 요것도 정답이니까 요 두 개가 다 정답인데요. 이 정답을 수직선에 표현을 하면은 마이너스 3 이상 0 미만 요것도 정답이고 0 이상 3 이하 요것도 정답이니까 결국 이만큼이 다 정답이네. 그러니까 얘부터 여기까지 다 정답.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그치? 이게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까 풀이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간단하게는 거리가 3 이하니까 오른쪽으로 3까지 왼쪽으로만 3까지. 그렇다면 질문 얘의 해는 뭐죠? 뒤에 내가 녹화 중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릴 거라서 실명 거론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실명 언급해도 돼요? 무슨 고등학교 1학년 누구 이렇게 언급해도 됩니까? 네. 이건 어떻게 풀죠? 빨간 거는? 답이 뭘까요? 너 마이너스 1. 오케이 끝이야? 응? 뭐라고요? 네, 질문을 바꿀게요 그러면. 얘의 해가 이건가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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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요. 질문 다시 바꿔볼게요. 얘의 해는 뭐죠 그러면? 얘의 해는 이렇게 물어보면 이 똥멍청이 새끼들이 답을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왜 틀려요 그러면? 말해. 자신 있게 말해. 괜찮아. 여기 저 두 마리도 어차피 몰라. 자신 있게 말해. 괜찮아. 몰라 쟤도 막 멀뚱멀뚱 하고 있잖아. 가만히 멀뚱멀뚱. 알겠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네. 거리가 2보다 크면 된다고. 다시 물어볼게요. 정답이 이거 맞아요? 틀려요? 너는 정답은 뭐라고 쓰고 싶어요? 물어보는 겨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왜냐면 나는 그동안 잘못 생각하는 애들 나 많이 봤거든 그동안.
그래서 너도 그러려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뒤에 정답은 없답니다. 거리가 음수 이하일 수는 없죠.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0 이상 아닌가요? 어떻게 마이너스 2 이하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잘 봐, 잘 들어봐. 이게 맞아요 하면 맞아요. 100%. 중요한 거는 잘 봐. 오른쪽이 요거잖아. 왼쪽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한 거, 그치? 그럼 봐봐. 그게 맞다면 얘는 어떻게 쓰는 게 맞아? 내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니? 오른쪽에 뭐 쓴다고? 이거 아니야? 그 왼쪽에 뭐라 쓰는 거야? 그치? 생각해봐. 이거 만족하는 수가 있어, 없어? 없죠. 2 이상이면서 마이너스 2 이하인 수가 어딨냐고, 세상에. 응? 2 이상인데 마이너스 2 이하래. 이게 어딨어? 그래서 얘는 없다, 야. 그렇게까지 머리를 굴릴 수 있다면 이걸 그냥 외워도 되죠, 이거. 아, 얘는 얘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까지 머리 굴리기 빡세죠? 그래서 보통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안 외우고 이렇게 외워요. 단 A는 양수.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얘의 해는 다음과 같아 라고 외우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 했나요? 쉽게 말하면 이게 양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음수일 때는 답이 없다가 돼요. 너무 빡센가요? 요 단계를 건너뛰면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하려고 해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고? 이제 반대인 거죠. 만약에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는 건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답이? 생각해봐. 거리가 2보다 멀어야 돼. 내가 한 발짝만 걸으면 2m거든? 여기를 벗어나야지 안 잡혀.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가야지 2를 크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x가 수직선에서 2보다 더 멀리 가던가 또는 마이너스보다 멀리 가던가. 그쵸? 그러니까 어때야 돼? 답이? 이거 or 이거죠. 이해 가요? 그러면 응용 질문. 절대값 x가 1보다 크고 3 이하래요. 이거 어떻게 풀까요? 너 한 칸보단 더 가야 돼. 근데 세 칸까지밖에 못 가. 이런 거예요. 거리상. 그럼 어때야 되죠? 오른쪽으로 가면요? 이렇고요. 왼쪽으로 가면요? 너무 빡세요? 이런 거죠. 이해가? 안 돼? 힘들어? 복잡해? 힘들어? 왜? 거리로 이해하면 금방 이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것도 이렇게 떡떡떡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답을? 떡. 이렇게? 이런 거. 떡. 좀 간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강한가? 어려워? 아, 그게 싫으면 그냥 아까 이렇게 풀어, 이렇게. 어떡하겠어. 요걸 이해하면은 아마 요 남은 세 문제 금방 풀죠. 개 쉽죠. 안 그래요? 잘 못하겠으면 영상 다시 보고 다시 따라해. 못 하겠어. 아니면은 딴 방법을 쓰던가. 볼게요. 13번. 2배의 x 빼기 2의 절대값. 이게요. 5 이하다.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찾는 거야. 기본 세팅 아니야? 절대값이 뭐 이하예요. 이런 기본 세팅? 앞에 2배는 어쩌고? 2배는 어쩌긴 양변을 2로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간단하구먼? 요거 꼴 아닌가? 절대값이 이거 이하래요. 그럼 이 값은 어떻다? 얘와 얘 사이죠. 아까 했던 거죠? x가 가운데만 있어요. 원래는 병렬로 풀어야 되지만 뭘 귀찮게 이렇게 풀어. 그치? 셋 다 2씩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왼쪽은 마이너스 2분의 1. 가운데는 x, 오른쪽은 2분의 9지. 답 나왔네. 이 부등식 풀면 다 한 거 같죠, 해가. 그럼 뭐 찾는 거야? 정수의 개수. 그럼 0부터 4까지죠. 이해 강.
그러니까 이게 수업을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쉬워서 눈 안 나. 아이 그냥 저 정도야 뭐.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런 게 있다고? 딴 이렇게 안 풀었는데 그동안? 저런 게 있다고? 저런 게 있어?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응? 나 아까 했던 그 방식 말고 나만의 방식으로 풀었던 건데 저걸 알아야 되는 거였어? 저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였구나를 느꼈을 때 이미 늦었어. 그게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지속될 거야 이제 계속. 배울 때마다 느낄 거야. 처음에 들어갈 땐 재밌어, 쉬워. 아 이런 걸 배우는 거란다. 잠깐 눈 감았다 떴더니 뭐야 이거. 칠판 한가득 모르는 것만 적혀있고 이게 뭐야.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앞으로 계속.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게 아니잖아 지금 수업이. 그치? 수업은 그냥 똑같은 속도, 똑같은 말투, 똑같은 이 RPM으로 하고 있잖아. 그쵸? RPM 128? 똑같은 RPM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놓쳐요 이게 이제. 못 쫓아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거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나는 유지하고 있잖아. 이게 똑같은 스피드와 똑같은 글씨체로. 근데 왜 못 쫓아와? 얘 해찾는 겁니다. 아까 해봤으니까 할 수 있지 않나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절대값이 누구보다 작대. 양수보다 작대. 그럼 어떻게 분할했어? 양 사이드로 뿔만 하면 돼요. 이렇게. 단. 이 안에 갇혀있는 게 지금 2x 빼기 a니까 2x 빼기 똑같이 쓰는 건데 똑같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 x가 가운데만 있네? x를 딱 이렇게 풀기 위해서 일단 하나씩 없애야지. 마이너스 a 없애기 위해서 뭐 하자? 일단 a씩 더하자. 그치? 그럼 이쪽은 a 빼기 u, 가운데는 2x, 오른쪽은 a 더하기 u. 자, x의 2배 곱하기 2를 없애기 위해서 뭐 한다? 나누기 2를 한다. 양수로 나눴죠? 우리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 부등호방이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이 나눗셈 같은 건 중요하잖아. 그치? 배웠잖아.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곱하기 나누기 할 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치? 항상 나누기 할 때만 항상 눈 한번 부릅뜨고 부릅뜨니 숲이었어. 퉁퉁퉁퉁퉁퉁퉁퉁 샤워를 막 하면서 양변 이동하면 뭐가 되죠 이제? 2분의 a 빼기 u x 2분의 a 더하기 됩니다. 이거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따라서 해가 강한 것 같다. 아까 무슨 얘기했죠 내가? 매칭. 기억나죠? 왼쪽 숫자가 마이너스 2겠고 오른쪽 숫자가 b겠지 뭘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은 a 빼기 6이 마이너스 4니까 a는 2일 거고요. 그쵸? a와 2를 대입하면 2분의 8이니까 b는 4 나오겠네요. a, 2, b, 4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끝으로 15번. 절대값 2x 빼기 1 이게 5보다 크다. 이거의 해가 어떻게 나오겠는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번엔 크답니다. 아까 내가 거리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5칸보다 멀리 갈 거야 이런 거야 뜻이. 그러면 얘가 어디에 있어야 5칸보다 멀리 가는 거야? 동쪽으로 갈 때는 5보다 멀리 갈 때. 그치? 아니면 서쪽으로 갈 때는요. 마이너스 5보다 더 왼쪽으로 갈 때죠.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 이거 뭐야? 2x가 6보다 크다니까? x는 3보다 크다고. 크다? 크다. 이거 안 써놨네 내가. 해가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예요. 크다랑 매칭되는 게 얘겠네요. 그렇죠? 크다랑 매칭되는 건 얘니까 베타는 3. 얘 같은 경우도 2x에서 마이너스 넘어가면 좀 마이너스 4니까 x는 마이너스가 작죠. 지금은 내가 양수인 2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죠?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 작다! 작다랑 매칭되는 건 얘가 되겠죠. 알파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값을 구해서 덧셈하면 된다. 까지 하면은 오늘 수업은 끝. 정말 쉽죠?